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뇨내과원의 최현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과 동반된 질환 세 번째 얘기,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비만이 오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아주 악화되기 때문에 같이 컨트롤해야 되는 이제 질병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당뇨병 여기 통계를 보셔도 알지만 또 상당수의 환자가 50%가 넘어요. 우리가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거를 비만 지수로 보통 통칭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동양권 기준은 25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30이면 고도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양인들은 사실 그게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우리가 낮춰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만한데도 당뇨병 유병률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뭐냐? 같은 허리둘레라도 내장 비만이 더 많아요, 동양인이.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 세 가지를 같이 관리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심혈관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라고 돼 있죠. 비만 관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단이 중요하겠죠. 아주 간단해요. 사실 비만에 대한 식단, 저보다도 전문가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같아요. 일단은 들어오는 걸 막고 나가는 걸 많이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잉여 에너지가 적게 쌓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당뇨 시기를 얘기할 때 기본 칼로리를 계산해 주죠. 내 체형에 맞게 이거를 좀 찌워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빼야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당뇨라면 공유구는 몇 단위, 지방구는 몇 단위, 단백질구는 몇 단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준된 식단 아래 먹는 게 이제 당뇨병 시기입니다. 당뇨에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당을 바로 직결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비만에서는 역시 지방을 줄이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단, 저탄수화물 시기, 고단백 시기, 저지방, 이를테면 예전에 황제 다이어트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고지방 시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시기를 얘기하지만 시기 중에 요즘에 이제 가장 이제 정평화되어 있는 시기가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그래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지중해에 사는 그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겠지? 예, 거기 한 사람들이 오래 산다 이거. 오래 살니까 왜 이렇게 오래 살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 시기가 꽤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는요, 일단은 이 피라미드를 보시면 아래에 해당되는 거는 포션이 많죠, 그죠? 통밀 위주의 그런 그리고 견과류라던가 그리고 야채나 식이섬유들, 부피는 크고 칼로리가 적은 이런 거를 많이 먹고 올리브유 이런 것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들어가는 게 이제 생선, 해산물류. 지중해니까 생선 많이 먹겠죠. 오히려 저기 상위 단계로 보면은 육류. 이제 이런 고기 이런 종류를 아주 맨 피라미드 꼭대기에 놨어요. 그래서 그런 육류 계통을 좀 적게 먹고 이런 당류 아주 달달한 것들 그런 걸 좀 적게 먹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식의 식단이 이제 이런 결국은 심혈관 위험을 많이 낮춘다 이런 거로 추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한식도 삼척반상 있잖아요. 예, 나물로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비빔밥 생각해 보세요. 야채 이런 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류인데 밥류를 우리는 흰쌀밥을 많이 좋아했다면 그거는 조금 이제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현미 대표적이죠. 이렇게 좀 아주 정되지 않은 거친 그런 식으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그런 주식을 그걸로 좀 바꾸시는 게 좋겠고. 근데 저는 이렇게 자꾸 저단백질을 얘기하다 보면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사실 단백질 함유가 섭취가 좀 낮은 그룹이에요. 우리나라 그룹이. 그래서 고령군에서는요 좀 드셔도 됩니다. 워낙 적게 먹고 있기 때문에 좀 드셔. 매 끼니에 그런 단백질류를 꼭 껴서 전 드시라고 오히려 강조하는 편이고, 다만 비만한 우리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요즘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죠. 다 그거 아니에요? 돈가스도 시켜 먹고 이거 다 지금 육류고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추천하는 음식이 비빔밥 한식, 그리고 이제 샤브샤브 같은 거 다 넣어서 야채 엄청 많이 넣고 밥은 나중에. 세끼요법만으로 열심히 해라 이거는 사실은 좀 너무하고, 이제 우리가 의사로서 도와줄 부분도 사실 있죠. 일단은 당뇨병 기준에서는요, 당뇨약 중에서 살 빠지는 약들이 꽤 많이들 개발들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메포민 계열도 사실은 살이 좀 빠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SGLT 이니비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체중 감소 효과가 뛰어나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GLP-1, 싹센다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런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주사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당뇨병이 아닌 분들은 당뇨가 아닌데 그 약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다음 비만 치료제 저도 쓰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요, 제니칼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거 나온 지 한참 됐죠. 사실 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제니칼은 지방 흡수 저해제입니다.
기름진 거 많이 먹을 때 이 약 먹으면 이제 이렇게 변 보거나 이럴 때 이제 둥둥둥 기름이 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은 게 흡수를 좀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먹은 것 중에 지방 흡수를 더해하는.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약이 큐시미아라는 약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약이에요, 이 약이. 효과가 아주 좋죠. 그래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에서도 쓸 수 있고 일반 환자들에게도 장기 처방했을 때 효과가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이제 나와서 쓰기도 하는데 이런 약들이 약값이 엄청 비싸요. 약값이 비싸요. 그래서 약에 일단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못 끊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 번째 약은 콘트라브라는 약이 있어요. 식탐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을 조금 제어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비만 약이 사실 정답은 저는 솔직히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니고 일단 적절한 식이요법을 끈기 있게 끌고 가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는 일단 당뇨약 위주로 저는 많이 처방하는 편이고 그러고도 너무 안 되는 분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중독에 빠져 있거나 내지는 정말 정신적으로 조금 같이 컨트롤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소량씩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 당뇨 쪽으로도 이런 GLP-1 쪽은 앞으로도 더 나올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환자들이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시면 할 게 아니라 약제도 많이 개발되고 실제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비만에서 식이요법 약제로도 안 되면 수술도 고려해요. 비만 수술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만 수술은요, 일단 고도 비만에서 바로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특히 당뇨병에서는요, 비만 때문에 당뇨가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만을 치료하면 당뇨가 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은.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도 살을 빼야 돼요. 어떻게든 살을 빼야 되는데, 먹는 약이나 식이요법이 사실 10% 이상 빠지는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30% 이상 빼야 된다면 비만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느끼고 있는 건데 고도 비만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꾸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확실하다면 제대로 된 수술을 받아서 당뇨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수술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정말 잘만 치료받으시고 부작용만 잘 없이 관리만 하신다면은 탁월한 비만에는 탁월한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옵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혼자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을 못 빼는 건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정말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환자분의 탓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잘 맞는 선생님과 잘 밀당을 잘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다시 찌기도 하죠. 그거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빼면 되거든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장기 전략으로 잘 끌고 가야 실제 당뇨병도 완치를 하고 또 당뇨병 합병증도 줄이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